자, 우리 실용영어 11주 차가 되었네요. 잘 듣고 계시죠? 제가 어제도 보니까 여러분들 거의 수업들을 또 많은 분들이 들으셨고, 그리고 나머지 혹시 또 못 들으신 분들도 잘 들으시고요. 자, 이제 우리가 출석도 잘 챙겨야 되겠죠? 자, 오늘 제가 실용영어에서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 생각하고 액션, 행동에 취해라. 이게 생각만 하고 내가 실천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생각한 거를 실천. 그래서 우리가 수거도 있죠. take action. take action 뭡니까? 바로 조치를 취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즉 뭐냐면 내가 행동에 취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어떤 행동을 내가 생각한 거를 실행에 옮기는 거. 그거를 액션한다고 말을 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설명할 때 여러분 꼭 같이 쓰는 거 같이 쓰면서 하시고 또 쓰면서 반드시 말하게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오늘은 분사랑 수동태를 학습하게 될 텐데요. 사실은 저희 지금 이 수업에서 토익 수업을 듣고 계시는 분도 한 분 계시긴 한데 토익 수업을 듣고 계신 분도 있는데 토익에서도 이번 주자가 분사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겹치지 않게 설명을 할까를 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토익은 토익에 관련된 걸로 해서 분사 설명을 했고, 라이팅에서는 또 사실 그렇게까지 설명을 하지 않고 그냥 또 좀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자, 일단은 제가 이제 분사 부분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분사는요, 동사의 부분, 즉 동사를 변형시킨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도 생각해보면 변형시킵니다. 공부하다, 공부하는, 공부되어진, 그쵸? 또는 학습되어진, 깨진, 열려진,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생각해보면 우리도 동사에서 온 분사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분사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현재 분사와, 자, 이제 뒤에 슬라이드에 나옵니다. 과거 분사가 있어요. 자, 그런데 현재 분사는 동사의 현재형에다가 ing를 붙였기 때문에 현재 분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동사가 현재, 과거, 과거 분사가 있는데 이렇게 현재, 과거, 과거 분사가 있는데 특히 이제 동사의 형태는 현재랑 과거만 있는 거고 분사는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뒤에서 배우는 이제 과거형에서 빌려온 과거 분사. 자, 그래서 우리가 과거 분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동사를 보시면 talk, talked, talked가 있고요. participate, participated, 그 다음에 participated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ing를 붙여서 talking과 participating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자, 분사는 동사를 변형시킨 건데요. 사실은 누누이 우리가 이게 형용사 역할을 한다는 거를 좀 많이들 들어보셨어요. 자, 그래서 talking people, participating students, 말하고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 출석하고 있는 학생들. 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가 participating students in this class. 이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현재 분사의 개념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과거 분사는 동사의 pp형입니다. 즉, 과거형에서 모양을 빌려와서 과거 분사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얘 같은 경우는 past participle이라고 말을 하고요. 아까 좀 전에 앞에 나왔던 현재 분사 같은 경우는 present participle이라고 해요. 왜냐면 현재의성에서 온 거니까. 자, 그러면 동사를 보시게 되면 revise, revised, revised, give, gave, given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수정된 프로그램, 그러면 revised 프로그램이 되겠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수정된 일정, 그러면 어떻게 돼요? revised schedule이 되겠죠. 자, 수정된 내용 하면은 revised content. 너무도 많이 쓰이죠? 자, 그 다음에 등록한 참가자. 자, 그런데 여기서요. 과거 분사의 경우에는 뭐뭐 되어진의 의미라 그랬어요. 수동의 의미. 그 다음에 완료의 의미에 가까운데, 자, 등록한 참가자라고 하면, 자, 우리가 등록한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뭐뭐 되어지는 어떤 그런 뉘앙스가 말 자체에 안 들어있지만, 뉘앙스상으로는 등록되어진 참여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말을 영어로 옮길 때는 이러한 뉘앙스들을 잘 보셔서 이게 과거 분사로 써야 될지 현재 분사로 써야 될지를 구분을 좀 잘 해놓으실 필요가 있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같은 경우는 사실 등록되어진 참여자들인데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우리말에서는 뭐뭐 되어진의 의미가 딱 없지만 느낌상, 내용상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 그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분사가 사용되는 자리가 있죠? 자, 분사 아까 제가 무슨 역할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생각? 무슨 역할? 형용사 역할이었어요. 자, 그러면 분사가 사용되는 자리는 바로 형용사 역할을 하고 명사를 수식하겠죠. 이게 가장 주된 예용이 돼요. 사실은 분사가 이제 문법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뭐 현재 시제에도 쓰이고 그 다음에 과거 분사의 경우에는 완료 시제에도 쓰이고 이렇게 복잡한 게 있지만 사실 우리가 굳이 그렇게까지는 지금 라이팅을 하는 동안에는 사용하지 않으셔도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시제 관련된 거서 뭐 현재 완료다. 그러면 have pp. 그러면 그냥 그때 pp를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대신 이게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을 한다 그러면 명사의 앞뒤에서 꾸며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라이팅 같은 경우는 일단 자리가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분사 문장 한번 써볼까요? 자, 비서가 입구에서 서 있는 여자를 불렀어요. 자, 그러면 일단 가장 먼저, 자, 비서는 영어로 뭐죠? 그쵸? secretary죠? 자, secretary가 불렀어요. 누구를요? called the woman. 그 여자를 불렀는데, 자, 주어, 동사, 목적어예요. 그쵸? 자, 그런데 여기에 입구에 서 있는 하면서 얘가 이렇게 여자를 꾸며준다는 거죠. 자, 그럼 문장. 그러면 a secretary, 그쵸? 또는 뭐 the secretary called the woman. 자, 여자를 불렀어요. 서 있는 했으니까 standing. 그렇죠? 자, standing at the entrance. 입구에 서 있는 하면서 얘가 지금 요거를 이렇게 꾸며줬죠. 자, 너무 빨리 쓴 에세이는 자연스럽게 연결이 안 돼요. 얘는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빨리 쓴 에세이를 꾸며줘야 되겠네. 이렇게 꾸며줘야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the essays가 주어로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essays 빨리 쓴 거예요.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written quickly. 자, 여러분 여기서 빨리 쓴 에세이하고 주어가 없어요. 자, 그러면 분사 같은 경우 특히 수동의 의미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뒤에 수동태를 할 텐데 주어가 없을 때는 분명히 뭔가 표현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때 이제 수동 느낌이 되게 쓰는 거예요. 근데 빨리 제가 만약에 여러분이 좀 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였으면 너무 빨리 쓰여지느라고 했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등록한 수동의 느낌이 한국말에 배어져 있지 않지만 뉘앙스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된다는 거. 그래서 essays written quickly 연결이 안 돼요. 자, 연결이 안 된다라고 할 때 flow라는 단어를 쓰시면 돼요. 자연스럽게 흐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do not이나 자, do not flow naturally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the essays written quickly do not flow naturally 또는 your speech does not flow naturally. 네 스피치는 연설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흐르지가 않아. 이런 식으로 말할 때 여러분들이 응용해서 쓰시는 겁니다. 또는 your presentation 그리고 반대말로 쓸 수 있겠죠. 칭찬도 할 수 있겠죠. Your presentation flows naturally. 네 presentation 굉장히 자연스럽게 연결돼.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나는 중국 문화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을 만났어요. 자, 그러면 I met students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I met the students. 근데 듣고 있는 이니까 여러분 listening to라기보다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이에요. 그러면 enroll 참여하고 있는 학생도 되겠고 attending도 되겠고 taking the class도 되겠고 동사는 마음대로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저는 enrolling을 썼네요. enrolling in a Chinese culture class. 자, 여기서는 특히 전치사 in 들어가는 거. 그래서 얘가 이렇게 꾸며주고 있죠. 자, 그는 3학년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수업을 가르칩니다. 자, 여기서 보통 우리가 요구된다라고 할 때 필수 하면은 뭐 essential이나 necessary라는 단어보다는 사실 require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자, 제가 힌트 드립니다. 동사는 require로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는 3학년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수업을 가르칩니다. He teaches, 그쵸? class가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I teach. 제가 요거 바꿀게요. 자, he teaches가 되겠네요. 그러면 자, he teaches the class
required, 자, 요구되어지는 수업입니다. 누구에게? For third year students. 이렇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거 영어 표현할 때 잘 쓰실 수 있어요. 어떤 수업을 들었냐라고 물어보면 아, 제가 그때는 저기 그 수업을 들었는데요. It was the class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수업은 3학년 학생들한테 요구되는 수업이었어요. 필수였어요. 그러면 It was the class required for third year students.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사와 함께 알아야 되는 수동태라고 제가 했는데요. 자, be 플러스 동사의 pp형이 중간에 들어가겠죠. 자, 여러분 pp형하고 ing형의 분사는 동사 자리에 단독 사용이 안 돼요. 즉 이렇게 비동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밑에도 보면 was 나오죠. 자, 그리고 by 목적격. 자, 그런데 이거는 대상이 정확할 때 아까처럼 예를 들어서 essay is written 이잖아요. 그러면 누구에 의해서 쓰여진 게 없을 경우에는 굳이 쓰지 않아도 되겠죠? 자, 그래서 the date was scheduled by, 자, 그래서 날짜가 조정되어졌어요. by the meeting planner, 미팅 플래너에 의해서. 자, 그러면 여기를 시제를 또 has been scheduled도 가능하겠죠? 보통의 경우에 비즈니스 메일에서는 현재 완료 많이 쓰거든요. 자, 예문 하나 볼까요? 모든 것이 기획사에 의해서 준비되어 왔습니다. Everything has been arranged by the planner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has been arranged라는 것은 이제 수동의 현재 완료가 되겠는데 여러분이 그냥 쓰게 되면 everything is arranged 이렇게도 되겠죠. 시제는 자 이렇게 자 어때요? 지금 제가 말한 대로 분사 형태로 쓰인 것들은 단독 사용이 안 되고 has been이 오든 뭐 be가 오든 뭐가 오든 오죠. 네, 그래서 수동태는 분사랑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죄송합니다. 자, 현재 분사 경우에는 우리가 ing를 쓰게 되면 비동사랑 같이 쓰죠. 자, 지금 저 말하고 있죠. I am talking to you 할 때 talking이 현재 분사 형태인데 이때는 진행형의 시제랑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토익 수업할 때는 현재 분사는 진행 시제를 낳았고 그 다음에 과거 분사는 수동태를 낳았다라는 말을 하면서 제가 어줍지 않은 농담까지 하나 했었죠. 아리랑은 아라리를 낳고 뭐 이런 얘기까지 제가 했었거든요. 아유, 제 친구가 그 얘기 듣더니 저기 하지 말았어야 될 농담했다고 그러더군요. 자, 그래서 일단 이건 알아둬요. 현재 분사는 현재 진행형을 낳았고 과거 분사는 수동태를 낳았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관련 연관이 있고요. 수동태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는데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써봐야 되겠죠. 자, 모든 것이 영업부에 의해서 준비되어 왔습니다. 좀 전에 준비되어 있었던 거 있었죠. Everything 똑같아요, 예문. Everything has been prepared by 그쵸? Sales department. 자, everything has been arranged by the sales department. 이렇게 쓸 수 있죠. 10명의 직원이 영업부에서 이동될 거다. 자, 지금 여기는 by가 있었고 지금 10명의 직원이 영업부에서 이동될 것이다 에는 by의 느낌이 없어요. 자, 그러면 10 employees. 자, 그러면 10 employees will be transferred. 이동되는 거니까 will be transferred from the sales department to 뭐 overseas sales department 영업부에서 해외 영업부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 쓸 수는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는 by 뭐뭐란 말이 지금 없죠. 자, 그래서 요거는 정확할 때 이렇게 be transferred. 비즈니스 이메일에서는 수동태 굉장히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누가 했다라는 말보다는 뭐뭐에 의해서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다 보니까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문화적으로는 책임지기 싫어서. 보통 이제 누구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ask라는 표현도 I ask him, 이게 my boss asked me 이렇게도 표현을 쓸 수 있지만 I was asked to finish this within tomorrow by my boss 이렇게도 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동을 써서 많이 표현을 합니다. 아, 그는 공에 맞았다. 이거를 딱 놓고 봤을 때는 공에 맞아졌다라는 말은 없지만 내용상 뭐를 써야 되겠어요? 수동을 써야 되겠죠. 자, 맞았다. 그러면은 뭐뭐를 치다, 때리다 할 때 우리가 hit을 쓰는데 자, 얘는 변형이 뭐예요? hit 이렇게 들어가죠? 자, 그래서 he was hit by the ball 이렇게 되겠죠? 공에 의해서 맞았다. 그 다음에 그는 감옥에서 풀려났다. 자, release인데 release가 뭐뭐를 해방시키다 뭐 이런 뜻이니까 그가 해방되어진 거예요. 풀려진 거죠? 자, 그러면 he was released from
prison. 감옥에서 풀려났다. 자, 여기서는 지금 보면은 더가 안 들어갔죠? 여기는 더를 쓰지 않아요. 보통 이제 이게 일반적인 어떤 그런 공공 건물이면서 크게 이제 이런 거의 경우에는 간사를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자, 그들은 수업에 참석하도록 요구받아 왔다. 아까 제가 요구받았다는 걸 require도 있었지만은 또 뭐도 있었죠? ask도 있잖아요. 자, 그런 표현을 쓰는 거니까 they were asked가 되겠다. 그 다음에 뭐 하도록요? to attend 또는 enroll in the class. 그렇죠. 여기 보니까 제가 예문 수업인데 제가 파티라고 했네요. sorry. 자, the class로 바꿉니다. 네. 자, they have been required to attend the class. 수업에 참석하도록 요구받아 왔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attend 대신에 뭐도 쓸 수 있죠? participate in 또는 take part in.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자, 수업이니까 클래스고요. 이거는 파티예요. 자, 클래스로 바꿔주세요. 자, 그 다음에 컨퍼런스가 2002년 10월 4일에 개최될 것이다. 뭐뭐를 개최하다는 hold인데 개최되어지는 거니까 be held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자, 그랬는데 미래니까 will be held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the conference will be held on December 1st, 2020.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on을 썼죠? 자, 전치사, 날짜 앞에는 on. 이거 제가 첫날 전치사 할 때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연도 앞에는 뭘 써요? in. 요일 앞에는 on. 그렇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 다 하고 계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죠. 자, 발표는 오후 1시까지 마쳐야 된다. 자, 그러면 the presentation should be finished. 그렇죠? The presentation should be finished by 오후 1시. 일이 빠졌어요, 여기에. 이렇게 한다라는 게. 자, 그래서 여기에 뭐뭐까지. 자, 수동태에서 우리가 보통 by 목적격을 쓰면 이땐 누구누구에 의해서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 by가 뒤에 시간이 오게 되면 요거는 뭐뭐까지가 되는 겁니다. 아, 슬라이드 신경을 썼는데 또 두 개가 오류가 있네. 아이, 참. 자, 여러분 여기 일 빠졌어요. 자, 그 다음에 흥미로운 주제는 교수에 의해서 제공되어질 것이다. 그러면 the interesting 또는 exciting topic 그러면 will be provided가 되겠네요. 그쵸? 누구에 의해서요? by the professor. 자, 제가 말할 때 여러분 저는 이제 스피킹으로 먼저 하고 있지만 여러분은 일단 써보시면서 해보셔야 돼요. 쓰면서 말하세요. 자, the interesting topic 또는 exciting will be provided by the professor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제가 조금 더 제가 목이 조금 이게 지금 여기가 살짝 좀 건조하더라고요. 목이 말라서. 자, 병렬구조라고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시험을 볼 때 병렬구조의 경우에는 저거 하잖아요. 같은 형태 막 찾는 거. 똑같은 형태인 거. 앞에서 투부정사를 썼으면 뒤도 투부정사를 쓰고 앞에서 동명사를 썼으면 뒤도 동명사를 쓰고 뭐 했던 거. 그런 것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병렬구조를 우리가 영어로 말을 하면 parallel form이라고 해요. 자, 요것을 바로 우리가 영어로 말할 때는 parallel form이라고 하고요. 일관성을 위해서 써요. 우리가 글을 쓸 때 일관성. 자, 이게 일관성이 뭐냐면요. coherence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글이 일관돼야 된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아까 했었던 표현 중에서 왜 flow라는 거 있었죠? flow naturally. 자연스럽게 연결되게 하기 위해서. 자, 왜 이런 말들을 하냐면 그래야 읽어지기 쉽거든요, 영어가. 그리고 읽는 독자를 생각하는 거죠. 항상 우리가 글을 쓸 때는 오디언스, 바로 독자. 이 독자를 생각해야 돼. 글을 읽는 사람을. 그 다음에 내가 말을 할 때는 듣는 사람을 생각하는 게 일단 약간 영어권 나라의 어떤 문화적인 특징이 좀 반영된 거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flow naturally나 그러니까 flow naturally를 위해서 이제 이걸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뭐 앞에서 예를 들어서 마이크가 나왔으면 뒤로 나가면 he로 he로 이렇게 가르치는 거라던가 앞에서 뭐 Jane이 나왔으면은 뒤에 가면서부터는 she로 받는다던가 앞에서 뭐 예를 들어 어북이 나왔으면 is로 받는다던가 이런 것도 일관성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병렬 구조라는 거죠. 바로 이거예요. I like playing tennis, swimming, and dancing. 자, 지금 보면 요거가 다 어때요? 일관되죠? 자,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일관된 거를 알 수 있겠죠? 자, 이게 일관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걸로 보통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병렬 구조라고 부른다는 거죠. 자, 그랬던 건데 볼까요? 자, she cooked dinner, set the table, and the flowers were arranged. 자, 여기서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어때요? 지금 보게 되면은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여러분, 사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문장이 뭐라 그래야 되나? 틀리지 않아요. 해석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여러분이 보실 때 우리가 볼 때 상관이 없는데 원어민이 봤을 때는 고쳐준다는 거죠. 자, she cooked dinner, set the table. 자, 근데 여기가 지금 과거, 그쵸? 그 다음에 얘는 뭐죠? set은 set이에요. 그러면 flowers arranged, 꽃이 arranged 된 건데 그녀가 arrange 한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돼요? 제 거가 이게 지금 마우스가 작동이 네. 바로 이거죠. She cooked dinner, set the table, and arranged the flower. 이렇게 쓰란 얘기예요. 이렇게. 이게 바로 영어에서 우리가 말하는 일관성을 보여주는 바로 병렬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 나열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볼게요. At the age of 20, 자, 20대에 I started to write plays, taking acting lessons, and produce shows. 뭔가 좀 읽을 때,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읽을 때도 She cooked dinner, set the table, and arranged the flowers가 훨씬 나아요. She cooked dinner, set the table, and the flowers were arranged보다는. 그리고 자, 밑에도 이제 보시게 되면 At the age of 20, I started to write plays. 자, 지금 뭔가 찾았어요? 네. At the age of 20, I started to write이죠. 그 다음에 take and produce. 이렇게 사실은 자, 여기에 to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죠. 그래서 가끔 우리가 문법을 가르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투부정사의 나열은 뒤의 경우 to 사용 안 한다. 이게 문법 시험에 나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이제 바로 병렬 구조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글을 쓰실 때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글을 쓰시게 되면 원어민들이 놓고 봤을 때도 그렇고 훨씬 더 뭐가 될까요? 나은 글이 되는 건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우리가 일관성을 위해서 일종의 하나의 이제 제가 인포메이션으로 이제 드린 게 이 병렬 구조인데 요게 여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왜 짝꿍을 이루는 접속사들 있죠. 그러니까 여기 접속사 같은 거 배울 때 요때도 이 병렬 구조가 나올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나오냐면 거기서는 접속사로 연결된 구문은 병렬 구문으로 한다라는 말들이 나와요. 즉 뭐냐면 접속사는 나열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나열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에는 이렇게 영어는 모양을 맞춰줘 준다라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글을 조금 더 뭐랄까 좀 더 나은 글이 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렇게 쓰는 게 뭔 상관이야? 의미만 통하면 되지 라고 하는데 의미만 통하는 영어들 중에서도 우리 영어 교육 역사상 그게 있어요. 처음에 문법만 가르치다 보니까 영어가 의사소통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문법직 교육은요. 이런 문법이 아니에요. 문장 하나하나 분석 다 하고 그거를 갖다가 해석할 줄 알고 그 인터프리테이션 한다는 거예요. 굉장한 실력을 요구하는 사실은 그런 교수법이었었어요. 그래서 셰익스피어가 그 중에 대표적인 그 시대 이제 그 시대라기보다 그걸 반영하는 사람이죠.
문법 실력이 엄청났다 그래요. 자, 그러면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에 돌입하자.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의 목적을 뒀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영어다운 글이 안 나오거나 직접 뭔가 구조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데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문법이 도래했어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에 플러스 문법이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법을 해봤자 영어 잘 못한다라는 거는 진짜 큰 착각이에요. 영어 교수법 역사상 문법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잊지 마세요. 자, 병렬 구조. 자, 그리고 오늘은 제가 이 말 하고 싶었어요. 포기하는 순간 핑계거리만 찾게 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이게 너무 제가 토익 과목에도 이 김사부 명언 하나 넣은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자, 여러분들도 포기하는 순간 우리가 핑계를 하게 돼요. 왜? 내가 이러이러해서 못했다고. 그렇지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방법을 찾을 수 있거든요. 이거 되게 제가 좋아하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도 오늘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1차 시는 여기까지입니다.